이번에는 제어 솔루션을 연결하기 위해서 AGV 제작업체에서 하셔야 할 중요 작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시스템, 그리고 통신 개요, 명령에 따른 동작, 그리고 필수 체크 사항 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떠한 시스템을 연결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AGV는 매우 다양한 AGV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비도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PLC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행장치는 조향장치이고 유도장치는 레이저, 그리고 ODS 장애물 감지 센서로는 시크 팀을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지게차 타입, 레이저 유도형 지게차 타입의 AGV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통신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GS는 가이던스 센서로부터 이렇게 위치 정보를 받습니다. 위치 정보나 노드 정보를 받는데요. 이 노드 정보를 토대로 ACS나 작업자나 이렇게 커맨드를 생성이 되면 그 해당 커맨드에 맞는 데이터들을 CB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만약에 주행이 무브 명령이 들어왔다, 주행 명령이 들어왔다면 CB는 이 데이터를 장치에 맞는 신호로 변화를 하셔서 이렇게 전달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로드나 온로드와 같은 적재 커맨드가 들어왔다라면 CB가 직접 기타 장비들의 명령을 내려서 외부 장비와 연동을 해서 시퀀스로 이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실 때 CB에서는 기타 장치들, 드라이빙 ODS, 기타 장치들, 그리고 외부 장치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받게 되는데요. 이 정보들을 전부 다 받아서 약속된 메모리 맵에 라이트만 해주시면 GS에서 그 데이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고 감으로써 전체적인 통신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모두 다 PLC 관련해서 다 전문가분들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요. 여기서 그 전문가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해당 커맨드에 따른 동작과 그리고 그 동작을 수행할 때 AGV 상태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커맨드에 대한 비클의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령이 없을 때가 있고요. 명령이 없더라도 수동으로 작업자가 주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 동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AGV를 이동시키는 move, 적재하는 로드, 이제하는 언로드, 그리고 찰징 시작해라, 그리고 찰징 끝내라 라는 등의 이러한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로딩, 언로딩, 찰징에 대한 이러한 파라미터가 몇 개 없는데요. 시스템마다 이 핸드쉐이킹 번호나 플로우, 층수나 다양하게 이게 파라미터는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나 무브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GV가 멈춰 있을 때는 파크드, 그리고 움직이고 있을 때는 무빙을 해주셔야 되고요. 로드일 때는, 로드 중에는 로딩, 그리고 CB에서 PLC에서 다 로딩을 완료하시고 다 처리가 되면은 로디드로 상태를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언로드도 마찬가지고요. 찰징 스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징 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게 AGV의 위치, 노드 값을 모르는 논과, 그리고 AGV 퓨즈드, 사용자가 스탑을 눌러서 멈추는 경우, 그리고 ACS에서 스탑 명령이 나와서 퓨즈드 되는 경우, 그리고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이머전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게 하나하나 논일 때에 대한 자세한 이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이야기 드릴 부분은, 모든 동작 및 명령 데이터는 GS에서 인터락을 겁니다. 하지만 CB에서도 이중 인터락이 꼭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러한 통신을 통해서 연동이 될 때 AGV 통신 지연이 발생되거든요. 통신 지연은 전문가분들이라면 당연히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이중 인터락 꼭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커맨드가 논일 때에 대한 명령에 따른 동작을 이야기를 드리면요. 일단 논일 때는 AGV를 이게 주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작업자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주행을 시켜야 될 때 AGV 12의 AGV 상태는 주행 중에는 무빙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행이 정지되면 당연히 이전 상태가 무빙일 때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전 상태가 무빙일 때만 파크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무브입니다. 무브 명령. 무브 명령일 때는 놓일 때와 동일하게 저희가 컨트롤 밸류를 줍니다. 그러면 컨트롤 밸류에 따라서 동작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드라이빙 스피드가 제로일 때 비클 상태는 파크드가 되고요. 아니면 제로가 아니라면 무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무빙일 때만 파크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로드가 들어왔을 때는 로디드가 돼야 되는데 로딩이 됐다가 로디드가 됐는데 속도가 0이기 때문에 파크드가 돼버리면 이게 타임 딜레이, 그리고 그 GS와 12 사이에도 타임 딜레이가 있지만 GS와 ACS 간에는 훨씬 더 많은 타임 딜레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디드를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 상태가 무빙일 때였을 때만 파크드로 처리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렇게 비클 로디드가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드 명령이 들어왔을 때 로드에 대한 이렇게 처리를 로딩이라는 상태 값으로 변경을 하시고 그 시퀀스에 맞춰서 모든 로딩 작업을 12에서 처리를 하실 건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신호를 GS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GS는 그 로딩 언로딩이나 시그널 다른 외부 장비에 대한 제어값은 신호값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에서 모두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양한 장치에 대한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유지보스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로드도 동일합니다. 온로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온로드는 특이하게 캐리어 인스톨이 로디드 되었을 때, 그리고 상대 장비에 캐리어가 없을 때, 아니면 로디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디드 되어 있는 상대 장비로 들어가 버리면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멀전시가 있기 때문에 꼭 상대 장비에 캐리어가 인스톨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외부 장비는 MES 상위 장비와 연동이 되어서 MES가 그걸 보고 명령을 내리겠지만 그 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작업자가 물건을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찰징일 때는 어떠한 장비를 쓰든 찰징 프리페어링, 예를 들어서 프리페어링이라면 푸시 방식의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 팔이 나와서 AGV에 접촉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접촉이 다 된 후에 충전이 탁 들어가는 그 딜레이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프리페어링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찰징이 시작되면 찰징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찰징 엔드도 마찬가지로 이게 팔이 나와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팔이 다 들어간 다음에 가야 됩니다. 팔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간 후에 찰지드로, 도킹이 완전 해제된 후에 찰지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명령이 있지만 스테이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통신을 하면서 맞추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통신을 하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는 AGV 상태가 이멀전시일 때는 왜 이멀전시가 떴는지에 대한 알람 아이디가 같이 올라와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GS도 처리를 하지만 12에서 처리를 하셔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GS와 12 간의 통신이 끊겼을 때는 무조건 이멀전시가 돼야 되고요. 1초라는 것은 상대적인 시간일 뿐이고요. 이건 설정 가능해야 됩니다. 저희도 12가 통신이 안 되면 이멀전시 올립니다. 제어 솔루션에서도. 그리고 자동 충전 중에는 무브 명령이 들어오면 알람을 울리시지 마시고 12를 충전 해제 후에 주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GS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이게 안 될 경우가 타임 딜레이 때문에 이게 딱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2 쪽에서 알기 때문에 12 쪽에서 이 정도는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GS에서 인터락을 걸더라도 12에서도 이중 인터락 꼭 거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구동부 같은 경우에는 12 쪽에서 스티어링 각도 제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 조향 모터 드라이버에서 모션 컨트롤러를 이용하셔가지고 자동으로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직접 제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직접 제어를 하실 때 만약에 스티어링 각도 제어 정밀도가 낮으면
AGV가 계속 탈선이 아니라 이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형태로 제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동부를 많이 흔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동부 수명이 떨어지므로 이게 가능하면 정밀도는 0.5도 안에 들어오게끔 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최소한 초당 15초 이상, 아니 그 초당 15도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주행 데이터를 제어하고는 뭐 다른 동작에 대한 신호를 직접적으로 드리진 않습니다. 주행 제어 솔루션에서는 이상입니다. 예,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